예, 수요일장 개장하고 16분이 흘렀는데요. 지수 변화 있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여주십시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출발도 6포인트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7포인트 상승해서 1963이고요. 코스닥도 1포인트, 2포인트 정도의 상승세, 대략 0.3에서 0.4% 정도 오름세 유지해 갑니다. 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성훈 팀장님. 일단 어제 이어서 이틀간의 반등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의 반등은 일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세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8만 원에서 계속 하락세, 현대차가 25만 원 찍고 20만 원이 깨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8만 원을 찍고 나서 5만 원마저도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일단 자동차 업종의 반등, 일본 증시 상황, 도요타 자동차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아우러서 본다면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그 반등의 어떤 의미를 제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 보시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작년 말부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하게 들어온 외국인의 순매수, 수급 부분이 1월 들어서 거의 개눈 감추듯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원인을 본다면 뱅가드 펀드의 매물 부분과 그리고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유로존 은행들의 20의 LTRO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 토빈스의 우려감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환율 강세에 따른 국내 기업 실적 둔화 가능성, 오늘 아침에 발표된 12월 경상수지에서 완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1월 중에 외국인이 1조 넘게 매도를 인 상황에서 1조 원 매도 중에서 거의 약 8,400억이 전자와 자동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코덱스 200 ETF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전자와 자동차를 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더욱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연기금마저 전자와 자동차 매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대해서 단지 밸류에이션 매력만 가지고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현 상황에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원고, 엔저 현상을 일단 추세로 인정하시고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원화가 하루에 10권 올랐다가 어제 11원 빠지고 오늘도 역시나 좀 추가로 빠지고 있습니다. 달러 공백에 따른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금 펀더멘탈, 즉 실적에 다시금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어제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보였던 업종인 건설 업종의 경우에는 대림산업을 비롯해서 삼성물산이 실적 호조 혹은 실적 기대감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 현재 환율상에 유리한 업종과 그리고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이들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그런 투트랙 전략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은행과 증권, 보험 업종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함께 주가 흐름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설 업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시장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환율과 실적을 고려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박현경 의원께서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좀 전략을 해주실 텐데 어떤 시각이세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경계감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 말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 가장 큰 특징이라면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의 디커플링 현상, 그리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거래소와 대형주 대비했을 때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현상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작년 12월 21일 장중에 475포인트의 저점을 찍은 이후에 어제까지 지수 기준으로 6%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4% 정도 하락한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은 그날부터 기관의 가장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를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누그러뜨리거나 혹은 역전시킬 수 있는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기관이 코스닥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인 12월 22일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순매도를 나타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투신이 좀 매도를 주도를 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여왔던 거래소가 어제 모처럼 1% 정도 1%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이 쉬었을 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선전을 보여왔기 때문에 거꾸로 이들 종목이 좀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코스닥 시장은 쉬는 모습들, 그러면서 수익률 갭을 메꾸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의 대형주 실적 발표가 이번 주를 정점으로 해서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대형주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담감을 덜게 된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따라서 또한 단기적인 경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기관의 수급과 실적을 고려한 슬림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최근 2주 동안 증권사로부터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과 하향 조정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기관의 순매수가 둔화되기 시작한 4일 전부터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네, 너무 빨리 넘어가서 위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하세요. 예. 특징을 보면은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네. 기관의 매도가 출회가 되었고요. 반면에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은 당연히 하향 조정된 종목보다는 주가가 견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 가운데에선 최근 기관의 매도로 급격하게 수급이 전환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같은 테마군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수급의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반도체는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루멘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아직도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반도체와 CJ E&M, 액토즈 소프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수급이 꺾이는 시점에서 함께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들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녹스와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물량으로 기관의 매도가 일단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11선 지지에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닥권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성화이텍과 네페스의 경우에는 기관 매수에 단기 편승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